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수처, 검찰, 좌파 언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는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마친 후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지만 다행히 사전에 예약된 눈 검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눈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예약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건 변호사는 오늘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특이하게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 변화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까지도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또는 현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공수처 오동훈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은 순전히 보여주기 또 망신주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뒷배로 수사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공수처가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만간 조직 해체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넘겨야 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할 것인데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를 방해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 이놈들은 지금 윤 대통령의 면회금지뿐만 아니라 서신까지 금지시키는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인권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이상한 온갖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서면서 이제 점차 판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또 좌파 언론들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끝까지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해서 약 1분간 쉰 목소리로 직접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나돌았던 가짜 뉴스들을 모두 한 방에 일축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음모론이 아닌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과 이재명 등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 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사살 운운하는 이야기는 김어준이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퍼뜨린 가짜뉴스죠. 김어준은 한동훈 사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암살조를 보냈고 또 생화학 무기 살포설, 대북 포격 유도설, 이런 삼류소설 같은 온갖 엄청난 가짜 뉴스를 민주당과 짜고 생중계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받았을 때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 같으면 사전에 위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덮쳤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일단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체한 후에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관저에 있으니까 온갖 가짜 뉴스들이 전해오고 시키지 않은 일도 시켰다 이렇게 보도되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말인데,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실무자로부터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23일로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인신문 과정에서 당연히 실체가 밝혀질 부분들인데, 대통령은 그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건 특정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영배 대행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오는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정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과 격리가 필요하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얼굴을 직접 대하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야당 소추 위원들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직무정지 상태라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사건을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신인데 국회 측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데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 점검 결과 문제가 많았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면 봐라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측의 요청으로 재생했던 계엄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투입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두고도 윤 대통령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갑이다.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는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속한 결의를 했고 나는 그것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건 변호사는 오늘 3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갑건 변호사의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원에게 총이라도 쏘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다는데 진짜냐?
또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원에게 지시했다는데 진짜냐, 이런 온갖 가짜 뉴스들을 캐물었는데 윤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기자들이 질문을 빙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듯한 그런 의심이 드는 질문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계엄 선포를 했을 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겨레와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수 조치부터 취하라고 했다는 의혹, 일부 보도가 됐었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또는 다른 결정권자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진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소추인인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직접 답변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헌재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 무작위로 퍼뜨려졌던 가짜 뉴스들이 하나하나 모두 이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필 규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